예, 실전 토지 세무 제2편 토지의 취득 부분, 토지의 취득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세무상 쟁점 사항들, 그리고 반드시 취득 단계에서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1장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명의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즉 개인 이름으로, 투자자인 개인 이름으로 취득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인 입장에서 세금 접근을 할 거냐. 두 번째, 개인 명의로 부동산 토지는 취득했음에도 개인 투자자적인 입장이 아닌 부동산을 실제로 사고 파는 횟수가 상당히 많은 횟수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매업자인, 사업자인 입장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를 접근을 할 거냐. 세 번째, 개인이 아닌 법인이 이름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각각의 부분과 관련되는 세제와 어떠한 방법에 의한 투자 형태가 보다 더 유리한지 각각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러한 토지를,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이 토지를 취득을 하면서 이 자금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누구 명의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선택이 나와야 됩니다. 이때 이 자금, 취득 부분과 관련되는 자금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국세청은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합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자금의 흐름과 거기에 따르는 자금의 출처 조사 관계, 그 다음에 이 출처 조사를 함에 있어서 국세청이 가동시키고 있는 PCI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재산 취득자금 등에 있어서 이 취득자금의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졌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세관청이 증여세를 추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세 추징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여세 추징을 소명을 하는 가운데서 이거를 자금 차입이라는 내용으로 소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세관청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인정이 되는지 라는 부분, 금전 소비대차라는 부분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토지의 취득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 토지의 취득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토지를 샀다라고 했을 때는, 토지를 1억 원 주고 샀다라고 했을 때는 취득가격은 1억입니다. 이 1억이 추후에 샀을 때 취득세 내게 되고 법무사 수수료 물게 되고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를 물게 되는 과정 속에서 추후에 이게 해서 나중에 판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나올 때 필연적으로 이 취득 단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산정하기 위해서 계산을 해내는 과정에서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이라는 내용을, 취득가격 필요경비를 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차감을 시켜서 양도소득세를 절세를 하게 만들어주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먼저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느냐면, 양도차익을 그러면 양도소득세 부분 파트에서 어떻게 양도차익을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지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편 토지 취득과 세무상 쟁점 사항편의 구성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큰 챕터로 취득 주체에 대한 문제, 취득 시 누구의 명의로 선택하는 문제, 자금 출처 문제, 그리고 양도 차익에 있어서 우리가
취득 가격 및 필요 경비를 가지고 절세하는 방안, 요 세 가지 부분을 요 챕터에서는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토지를 취득 시 명의의 선택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를 누구 명의로 선택을 할 거냐? 개인으로 할 거냐? 개인 사업자로 할 거냐? 아니면 법인으로 할 거냐? 한번 전체적인 취득 주체에 따라서 각 계계별, 각 거래 단계별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구체적인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으로 취득할까요? 개인 사업자로 취득할까요? 법인 명의로 취득할 거예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각 거래 흐름별로 세금 부담액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번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취득세 부분, 취득 단계에 있어서의 취득세 부분, 보유 단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 부분, 또 양도 단계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있어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 단계에 있어서의 취득세, 기본적으로 투자자인 입장에서 개인이 단독 취득을 하든 아니면 사업자인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개인 사업자로 하든 법인 명의로 취득을 하든 큰 틀은 다 동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이 있으면 우리가 수도권 법인인 경우에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있다. 요거는 개인이나 개인 쪽에서는 없는 항목입니다. 개인 쪽에서는 없는 항목이다. 이거는 우리가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 있어서 그 수도권 가밀억제권역 내에 인구 집중화가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완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법인행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핵심은 우리가 취득세에 있어서는 투자자인 개인으로 취득을 하든 개인 사업자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요 소득권 가밀억제권역 내에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모든 세금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자 하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세금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납세 의무자, 가세 대상, 가세 표준, 세율,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신고납부 각 세목별로 세금 부분에 대한 이해를 이런 7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보다 손쉽게 우리가 각 세목별 세금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를 놓게 돼 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인 일반인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운다. 근데 이 사업자인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우게 되는데 이때 개인 사업자이거든 법인 사업자이거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지우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 부가가치세 부담액은 공급가액의 10%를 일반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인 경우에 개인이건 법인이건 두 개 다 동일하다. 다만 우리가 조금 알고 가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부가가치세에는 크게 기본적인 세율이 10% 세율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가 해외 수출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해외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세율을 10%가 아닌 0%의 가격을 매기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로 해외에 수출하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영세율을 적용을 시킵니다. 또 이 영세율과 다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전부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어떤 소비적인 측면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는 가장 복지적인 측면에 대한 재화를 받았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면세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면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토지와 관련해서는 토지의 거래, 토지의 매매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면세고, 다만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를 가세를 한다. 이 두 가지는 필히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관련은 없지만 부동산과 관련되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부분과 가세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의 거래 흐름에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취득 시에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해가지고 기재를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는 사업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라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를 취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택인 경우에는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그렇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초과의 주택을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가세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 기본적으로 임대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상가를 임대했을 때는 필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의 임대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항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부분으로 들어가서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되면 취득 부분과 똑같겠죠. 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업무용 오피스텔, 상가 마찬가지로 85평방미터 초과 주택을 분양하게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시에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분양, 양도라든지 토지의 공급 부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없다.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토지와 관련돼 가지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취득, 보유, 양도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토지의 공급은 면세다. 다만 토지의 임대는 가세다라는 내용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 사업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소득세 부분을 보고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가 부동산을, 토지를 샀다가 팔게 되는 경우에 부담을 해야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가 토지를 사서 매각을 했을 때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자인 사업소득세, 그거를 어쨌든 합쳐가지고 가세를 하는 종합소득세 부분으로 세금 부담을 지워야 됩니다. 다음은 법인은 법인세의 세금 부담을 지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구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자, 각각 부담해야 되는, 매도 시에 부담을 해야 되는 세금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법인은 법인세의 부담을 지워야 된다. 우리 한번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판을 보면서 수강하시는 분들께서는 요런 차이로 인해 가지고 내가 토지를 취득할 때 내가 개인 투자자로서 취득을 할 건지, 개인 사업자로서 접근을 할 건지, 법인 사업자로서 취득을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분과 관련해서 세율은 개인 투자자인 경우에 세율을 보게 되면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차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1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토지의 경우에 1년 미만 보유를 하게 되면 50%의 세부담액을 지우게 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를 하게 되면 40%, 그리고 2년 초과 부담을 하게 되면 기본 세율이라서 6%부터 42%의 초과 누진세율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농지의 교환이라든지 분합 외에는 비과세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고려하실 것은 아니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토지와 관련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라는 부분, 이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세율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하면 기본 세율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6%부터 42%의 기본 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받는 세율은 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화된 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보유했다가 팔더라도 일반 투자자인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적용을 받았지만, 우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0%, 40%의 세율 적용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기본 세율로 바로 적용을 하게 된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개인사업자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에 나오는 비교과세라는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일반 개인 양도소득세인 경우에 비사업용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세율에 플러스 10%를 가산하는 부담을 지우면서 중과세라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업자들인 경우에 똑같은 개인이 토지를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투자자고 한 분은 사업자라고 했을 때 세부담액이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의 형태로 토지를 거래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세관청에서는 이러한 내용에서 어떻게 했냐, 양도소득세와의 차이 부담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에 있어서는 어떻게 한다? 종합소득세로 기본적으로 계산한 세금과 이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였을 때 부담해야 되는 양도소득세의 세금 둘 중에서 비교를 해서 큰 금액을 적용시키도록 하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사업용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중과세를 여전히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비교과세를 적용을 하는 비교과세의 적용 대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라는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비사업용 토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부분은 주택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교과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부동산 매매업자들만 비교과세를 합니다. 그럼 부동산 매매업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한번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 공급업자들, 부동산을 지어서 개발을 한다고 토지를 구매를 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사람들, 부동산을 사서 거기에 전원주택지를 개발을 해서 거기에 공급을 하는 사람들, 여기서 전원주택지를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건축이 된 주거용 건물을 공급을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주택신축 판매업자라고 봅니다. 이 주택신축 판매업자는 건설업자입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은 제외가 된다. 이거는 기억을 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비교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매매업자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세를 이런 식으로 해서 둘 중에 큰 거를 적용시켜서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 법인 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법인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되는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법인이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은 법인세 부담액을 지워야 되는데, 세율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세표준 2억 원 이하까지는 10%, 2억 원에서 2억 원 초과 200억 이하까지는 20%, 그리고 200억 초과 뭐 3천억 이하 22%, 뭐 3천억 초과 25%, 이런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다음에 우리가 법인인 경우에 똑같은 부동산을 사서 어떤 사람은 개인 투자자 A라는 부동산을 어떤 부분은 개인이 샀고, A라는 토지를 어떤 부분은 개인 사업자가 사고, 또 A라는 토지를 어떤 부분은 법인이 샀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세부담액이 개인인 경우, 개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인 경우 각각 틀립니다. 근데 기본 세율 자체의 구조가 법인이 가장 낮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억 원 이하는 10%의 세금밖에 안 돼, 세율밖에 적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2억 원 초과 부분은 20%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6%부터 42%까지 이루어지는 세율 체계와 굉장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비사업용 토지 부분과 관련해서 비사업용 토지 부분은 여기에 기본 세율의 10%의 부담 부분을 지우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법인과 개인을 차별화시키는, 그리고 법인이 상대적으로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내용을 가져가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어떤 내용을 추가로 했느냐면 추가과세, 법인세와 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고, 이익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는 내고, 추가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되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았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팔았을 때는 이 세율과 관계없이 10%를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지우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만 그렇게 지웁니다. 그리고 주택인 경우에도 이렇게 지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앞에 한번 요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서 개인 부동산 토지를 소유하다 팔았을 때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팔았을 때 부담을 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법인이 취득해서 팔게 되는 경우에 부담하는 법인세, 각각 부분의 세금에다가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에 이 각각의 내용들이 그러면 어떠한 크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유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쌤, 자, 예시 자료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즉 비사업용 토지라는 말입니다. 토지 부분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를 누가 갖고 있는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경우. 두 번째, 개인 사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가지고 있었던 경우.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경우의 세부담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부담액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된 세부담액에서 낮은 세부담액을 가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는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 주체로 만드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어떤 개인이
토지를 사서 팝니다.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남았냐면 2억이 남았습니다. 이 2억이 남았다고 했을 때, 그 2억이 어쨌든 2억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이 2억이 남았다고 했을 때 양도소득세는 부담액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보니까 양도소득세의 부담액은 5,66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 종합소득세의 부담액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계산구조에서 2,010만 원만 부담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의 부담액을 지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세의 세액 계산을 해내는 차이를 하나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게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부분이 1억 원이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게 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만으로 부동산을 살 수도 있지만 타인 자금을 쓴다든지 그럼 은행이 이자 비용이 나오겠죠. 은행이 이자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은행의 이자 비용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빼주느냐 그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토지를 사기 위해서 거기에 이동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각종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가 발생되는 모든 지출액들, 기타 비용이 1억 원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세액과 관련되는 계산 구조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은 양도소득세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사업 부분, 사업소득세에서는 고려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구조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양도소득세, 투자자인 세금은 5,660만 원이지만 사업자인 세금은 2,010만 원까지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각종 이자 비용들이 발생하는 그런 땅들을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세금이 더 작게 나올 수 있다. 요거 먼저 이해를 좀 하시고요. 다음, 법인으로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으로 가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똑같습니다. 사업과 관련되는 비용 다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가는 경우에는 세율이 2억 원 이하는 10%입니다. 2억 원 이하는 10%이기 때문에 이 세율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보다 더 작습니다. 더 작아서 얼마까지 떨어진다? 1,000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텍스가. 그래서 법인세인 경우에는 1,000만 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냐면 5,660만 원만 일반적으로는 그 부담을 하면 됩니다. 일반 토지라고 했을 땐.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0만 원만 일반 토지라고 했을 땐 부담을 하면 되고 법인인 경우에는 1,000만 원만 부담을 합니다. 여기가 월등히 우수합니다. 근데 이 땅은 일반 사업용 땅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내용만 분석이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 땅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라고 해서 기본세율의 10%를 가산한 세율로 계산한 세금 부분을 부담을 지우도록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금액이 얼마다? 7,660만 원.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투자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다음,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했을 때, 부동산 매매업자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고 했을 때는 비교과세라는 내용이 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다? 7,660만 원.
이 두 개는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본 개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는 투자자, 하나는 사업자라는 부분에 차이점을 주다 보니까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계산한 세금과 양도소득세로 계산한 세금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우리가 세부담액을 지우도록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자, 이거를 법인이 샀다. 법인은 어떤 문제가 나온다? 비사업용 토지가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추가과세라는 거를 더 부담을 지운다. 그래서 추가과세 부분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부담을 지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담을 지워서 산출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 3천만 원 추가과세 텍스 부담액이 3천만 원의 추가 부담액을 지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구조가 있다고 했을 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인인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인 경우로 구분을 지어서 어디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그 토지가 사업용 토지입니다. 사업용 토지라고 했을 땐 각각 개인인 경우에는 얼마? 5,660만 원. 개인 사업자를 내서 움직인 경우에는 얼마? 2,010만 원. 법인인 경우에는 얼마다?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데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렇게 세부담액을 지우게 되고 이게 일반 부동산이 아닌 일반 토지, 사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라고 했을 땐 어떻게 되느냐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 개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떤 세부담액?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라는 세부담액을 추가적으로 우리가 중과세의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냐면 7,660만 원.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 7,660만 원의 세금 부담을 지워야 되고 이 사람이 부동산 매매업자라고 했을 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비교과세라는 내용이 따라오게 되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의 부담을 지우는데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둘 중 큰 금액인 7,660만 원을 부담을 지우게 된다. 세 번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 외에 비사업용 토지에서는 추가과세라는 부분으로 부담액을 짓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일 때는 5,660, 2,010,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각각 세금 차이가 있지만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7,660, 7,660, 3,000만 원 이런 세금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어디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느냐라고 봤을 때 순수하게 세금 부담액만 보게 되면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법인이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인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거고 개인 사업자로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토지 투자를 했을 때 유리한 경우도 있을 거고 일반 개인 투자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요거를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과 개인 사업자, 법인이 투자를 했을 때 의사결정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입니다. 자, 개인인 경우에 비과세라든지 감면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인 경우엔 우리가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 비과세가 있죠. 감면 있습니다. 8년 제촌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금, 법인 사업자금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상황이라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유리하다? 투자자인 상태로 만드는 거. 이 상황이 유리하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어떤 상황에서 유리해지느냐?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을 적용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 쪽에 있어서는 보유기간 1년 미만짜리 토지 1년 미만 보유하다가 팔게 되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다 팔게 되면 40%의 세부담액을 지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벌써 여기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단기 매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단기 매매가 되지만 몇 프로의 세율을 한다? 기본세율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기본세율 적용만 시키기 때문에 투자자인 1년 미만, 2년 미만 보유한 사람보다 세율 면에서 우수한 유리한 고지에서 세액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하게 되는 거고, 이거 거주주택 경우는 이게 개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주택수 카운트에서 주택 비과세 부분과 관련해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설명은 이 파트가 토지 부분인 관계로 설명은 재우겠습니다. 자, 법인인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 지속적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이 유리합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를 해야 된다. 아까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됐건 개인 사업자가 됐건 양도소득세 세부담 차이가 없었죠. 왜? 개인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적용이 돼서 많은 세금이 나올 거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도 사업자로서의 세금뿐만 아니고 비사업용 부동산 매매업자인 경우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는 뭐를 적용하기 때문에 비교과세라는 것을 적용을 하고 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같이 크게가 같아진다. 그렇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부담을 하고 추가과세 10%의 부담을 지우지만 아까 박스에서 보셨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7,660만 원씩의 세부담액을 가져가는데 이 법인인 경우에는 3천만 원만 들고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법인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같은 내용이죠. 개인의 소득세율이 높은 경우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플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불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들고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가 들고 있는 경우, 법인이 들고 있을 때 유리하지 않은 불리한 경우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이자 등 일반 관리비 등이 많이 나오는 경우, 아까 이게 사업용 토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자 같은 비용들이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됐죠. 안 돼가지고 얼마가 나온다? 5,660만 원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각종 이자 비용이 1억 원이 고려가 돼서 그것만큼 세부담액이 줄어들죠. 2,010만 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자 등 일반 관리비 등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 투자자가 유리하다, 사업자가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또 한번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인 경우 개인인 경우에는 50%, 40% 세율을 적용시키죠. 그렇지만 이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죠? 이거는 50%, 40%라는 단기 세율이 적용함이 없이 기본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유리하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되는 경우, 불리한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매매업자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에는 사실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나 비교과세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세금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리해진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초과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이게 이번 시간이 저희들이 이제 토지를 다루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부가가치세 잠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다. 근데 수출하는 제하에 있어서는 영세율이라고 해서 0%의 세율을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그리고 뭐 토지 공급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면세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면세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는 주체가 누구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업자가 주택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부분은 면세지만 건물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85평방미터 국민주택 규모 초과 부분에 있어서는 가세가 됩니다. 가세가 돼서 이 경우에는 사업자이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이때는 부가가치세 부담액이 없죠. 왜?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사업자인데 이거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죠. 근데 이때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생기니까 당연히 그 부가가치세, 건물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만큼 불리해지는 효과가 나오게 된다. 자, 법인거 잠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거 뭐 요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법인거와 관련해서 확실히 아셔야 되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는 법인 소유로 들고 있게 되면, 법인 소유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그 자금의 기속은 누굽니까? 개인이 법인에다가 출자한 개인이 아니죠. 법인입니다. 법인 자체에서 법인세를 한 번 부담을 하고, 그리고 그 남은 잉여금을 개인 투자자, 출자자들한테 다시 어떤 형태로 지급을 하죠? 배당이라는 형태로 해서 그 배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배당소득세라는 것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거쳐가지고 오는 거죠. 법인에서 한 번 부담하고, 그 한 번 부담한, 법인에서는 법인세 자체는 낮게 부담할 수 있지만, 그 출자한 사람이 법인이라고, 그 출자 자체가 다들 개인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서 발생된 이익을 받아갈 때는 배당이라고 해서 배당세득세를 물게 됩니다.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단편적으로만 보게 되면, 요 박스에 있는 내용만 보게 되면,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법인이 유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을 때에 비해서 각각에 대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법인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거는 법인이 들고 있는 그거, 이게 실질적으로는 각 이 법인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자금이 기속이 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기속이 돼 들어갈 때 부담해야 되는 그 세금, 이 세금이 우리가 배당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배당이 나오게 되고, 추가적으로 배당 부분에 대한 세금을 부담을 하고 난 뒤에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실질 소득이 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세부담액을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요런 사항에 플러스해서 뭐까지 본다? 배당소득세라는 것까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상 법인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오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요 표면적으로는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나중에 이 법인에 있어서 배당까지 분석을 하는 데 있을 땐 배당소득세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개인 투자자로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로 투자를 할 거냐, 법인격을 만들어서 법인 명의로 투자를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유리하다는 것은 요 화면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변의 세무 전문가하고 조금 토론을 해서 의논을 해가지고 요 어떤 투자 주체로 투자를 하실 건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놨느냐면, 법인 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게 어떤 항목이 있다? 이익이라는 것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배당이라는 걸 줘야 하기 때문에 이익을 처분함에 있어서 개인 소득세라는 게 필수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시간 우리가 이 토지의 취득과 세무상 쟁점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이 취득을 하는 게 좋은지, 토지를 취득할 때 명의 자체를 개인 투자자 명의로 할 건지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내서 할 건지 법인으로 명의를 만들어서 할 건지를 살펴봤는데, 핵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은 요 박스에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소득세 부분은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분은 토지의 공급은 면세, 토지의 임대는 가세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지우는 건 사업자여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그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박스를 보시게 되면 소득 쪽에 와서는 개인 양도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라는 내용 이해를 하시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비교과세라는 내용 이해를 하셔야 되고, 법인 쪽에 와서는 추가과세라는 내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어떠한 토지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들이 개인으로 할 건지 개인 사업자로 할 건지 법인 명의로 할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다 손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시 쉬셨다가 또 2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봉섭 세무사입니다. 저하고 12시간 강의, 실전 토지 세무라는 강의 제목으로 그 12시간 동안 그 토지와 관련되는 거래 흐름에 따른 그 세무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12시간 동안에 어떤 수업 방향으로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봐가지고 우리가 부동산의 거래 흐름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각 세목별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크게 취득단계, 보유단계, 임대단계, 그 다음에 양도단계, 상속증여단계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취득단계에서 부딪혀야 되는 세금들이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있을 수 있고, 보유단계, 임대단계에서 부딪히는 세금들이 지방세 쪽에서는 재산세, 보유세 쪽에 국세 쪽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라는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도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사업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인 소유 물건의 매각인 경우에는 법인세 부분을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또 따라오게 됩니다. 이게 상속 증여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이런 어떤 토지의 거래 흐름에 따라서 각각의 세목별로 이루어지는 큰 세금의 틀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그 12시간 동안에 걸쳐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세금의 형태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면, 포커스 자체는 양도소득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양도소득세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거고, 이 양도소득세를 접근하기 위해서 취득단계, 보유단계 부분을 컨택을 하게 되는데, 취득단계에 있어서는 가급적 취득단계, 보유단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 부분은 가급적 설명하는 부분은 빼고 국세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을 포인트로 맞추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 보시게 되면, 토지 취득 단계에 있어서는 최초의 취득 단계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검토하실 내용은 부동산 취득할 때 어떠한 명의로, 누구 명의로 취득을 할 건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금 출처 조사라는 부분, 그리고 추후에 취득 단계에 있어서 양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취득 단계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 구비해야 되는 각종 서류들하고 필요 경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단계에 있어서는 양도 단계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라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재산세 부분에 대한 가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시게 될 거고, 다음에 토지와 임대와 관련해 가지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마지막 차트에 있는 토지의 양도와 관련돼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부분들인데, 주 포인트는 양도소득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은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토지뿐만이 아니고 모든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 물건이 양도를 했을 때 이루어지는 양도소득세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접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최초에 보게 될 건데, 이게 각종 양도소득세의 공통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토지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액계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그 세액계산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양도가격, 취득가격 결정 문제, 그 다음에 장기보육공제, 기본공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같이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기본 파악이 끝나고 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어떻게 하고 납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지방소득세 부분, 그리고 감면 부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핵심 쟁점은 중과세라는 부분과 감면입니다. 이 중과세가 가세가 되는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비사업용 토지라는 내용입니다. 그 비사업용 토지가 어떻게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는지 라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스에 들어가서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자, 토지 절세의 핵심은 감면이 최고입니다 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 토지와 관련되는 감면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짚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의 주체가 거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래 가격의 적정성 문제라는 게 필수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 이 거래 가격에 대한 적정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되고, 이 거래를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도에서 정료로 바뀌어지는 어떤 그러한 흐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상속 부분과 정려 부분으로 가서 우리가 토지를 상속받아서 추후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문제, 토지를 정려를 받아가지고 양도했을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 문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는, 자, 이러한 전반적인 어떤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전체적인 토지의 흐름, 그 토지 각 거래 단계별 흐름과 더해서 각 지목별로 우리가 절세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 건데, 그 대표적인 지목 부분으로 가서 검토를 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전답, 가수원, 목장용지, 임야, 그리고 대지, 공장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도로, 그리고 묘지, 잡종지, 이런 필지 중심으로 필지별, 지목별로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까지 검토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저와 12시간의 시간 동안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12시간 동안 실전 토지 세무 수업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2강부터는 우리 랜드프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